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12시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오늘 아침 너무 추워서 핫팩을 꺼내 들었는데요. 주머니 안에 있을 땐 펄펄 끓던 이 핫팩이 주머니 밖으로 꺼내니까 차갑게 식더라고요. 이 주머니를 암호화폐 시장, 우리를 핫팩이라고 생각하면 요즘 상황이랑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밖은 꽁꽁 얼어붙지만 우리가 이 시장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계속해서 좀 열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 이슈 짚어주시고 투자 전략 세워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들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비트마루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트마루 전문가입니다. 시장이 1월 1일 새해가 밝자마자 또 알트코인들의 순환 상승세가 조금씩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조금 하락세로 시작을 하지만 그래도 알트코인들의 강한 상승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아직 투자자들의 열기가 죽지 않았다라고 풀이가 되고요. 또 이런 열기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에는 암호화폐 가치적으로 승리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어떤 코인들이 또 강한 급등을 할 수 있을지 좋은 정보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코인 트레이너님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트레이너입니다. 네, 오늘 앞에 비트마루님이 이야기한 한 거와 덧붙여가지고 최근에 이제 알트코인의 순환 펌핑이 한번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나스닥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인 조금 좋지 못한 모습 보여주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2022년 딱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죠. 그 이슈에 있어서 지금 매도세 강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에서 조금 좋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년사 우리 기업들의 신년사 이런 목표들을 봤을 때 과연 비트코인 올해는 정말 10만 달러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기 때문에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조금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올해 들어서는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처음으로 함께하는 만큼 알찬 내용들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 이슈 흑과 백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악재는 어떤 걸까요? 이제 오늘 악재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비판론자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많아진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비판을 했던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가격이 상승하면서 조용하다가 요 몇 달 동안 12월 한 달 동안 시장이 조금씩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활발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악플을 좀 많이 다는 비트코인의 비판론자가 있습니다. 바로 노벨 경제학자 출신이죠. 폴 크루그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제가 이 폴 크루그먼이라는 그 경제학자를 뭐 무시하거나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보이는 비트코인의 관점이 저희가 또 생각하는 관점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절대 악재가 아니다라고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가지고 왔고요. 자, 이번에 그 비트코인 비판론자 폴 크루그먼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비트코인은 전혀 합법적이지가 않고 그리고 합법적인 용도도 없고 비트코인은 장기적인 폰지 스캠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 폴 크루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이 2018년인가요? 19년인가요? 350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도 비트코인은 이젠 끝이고 영원에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던 적도 있는 경제학자고요. 또 이전에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시기에 인터넷을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지난 1998년이었습니다. 자, 인터넷은 2005년이 되면 인터넷은 사라질 것이고 인터넷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혁신 문물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당시에 왜 2005년이 되면 인터넷은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사람들은 서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서로 알지도 못하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건 상당히 꺼려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터넷은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SNS, 인터넷을 통해서 올렸다라는 상당히 아이러니한 좀 이야기도 있는데 자, 이 폴 크루그먼 경제학자가 무작정 비트코인을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 비트코인을 비판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가 누가 만든지도 모르는 비트코인이라고 비트코인을 상당히 비판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지도 모르는데 왜 비트코인을 사고 비트코인을 열광을 하느냐?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사실상 인터넷을 제가 예로 들어서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터넷을 누가 만들었는지 혹시 아나운서님 아실까요? 모르시는 걸로. 크리스토퍼. 네. 크리스토퍼. 사실 인터넷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인터넷이 없으면
결국은 세계는 망합니다. 그 정도로 네. 인터넷은 지금 일상 속에 들어왔는데 자, 인터넷은 1950년도에 영국의 크리스토퍼 스트라치라는 사람이 만든 건 아닙니다. 처음에 이 컴퓨터라는 공간을 통해서 같은 시간 그리고 같은 공간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좀 쓰임새 있게 활용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구상을 해서 처음 특허를 출연한 게 이제 인터넷의 시작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아르파넷이다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군인들로 인해서만 그 정보를 모르는 곳에 숨겨놓자라고 해서 나온 것이 인터넷이고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 모르시겠지만 1960년도에 이미 소련에서는 전자화폐 그리고 전자정부에 대해서 발행하겠다라고 한번 공지를 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기술력으로는 하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 다시 한번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자, 이처럼 사실 인터넷이 누가 만들어진지도 모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 이 화폐를 처음 구상한 사람이 누구고 누가 처음 만들기 시작했는지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것처럼 누가 만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게 만들어지면서 일상생활 속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고 얼마나 편리함을 끼쳤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누가 만들어진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그냥 사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잘못된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 이 폴크로그원이 암호화폐에 대해 상당히 비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자, 투기업자들이 비트코인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거품이기 때문에 투기업자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끊게 되면 결국은 비트코인 시장은 폭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발언들은 모든 투자 시장을 부정하는 발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한국에서 가장 시총이 큰 삼성전자를 바탕으로 보면 결국은 똑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주식회사죠. 많은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에 관심을 안 갖는다라고 한다면 가격은 떨어질 거고 삼성전자는 주식회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강한 시총을 보여줬던 애플도 역시 마찬가지죠. 결국은 모든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그것을 투자하고 그로 인해서 가격 상승하는 것은 모든 투자 시장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투기자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끊으면 비트코인은 망하기 때문에 결국은 비트코인은 안 좋은 거다라는 식의 발언은 모든 투자 시장을 비판하는 거다. 잘못된 발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불법화라는 내용으로 또 비트코인을 상당히 안 좋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헤지펀드 어소시에이츠입니다. 설립자 레이 달리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각국 정부들은 비트코인을 금지할 수 있다. 결국은 불법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투자자분들을 또 불안에 떨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레이 갈리오는 어떤 뜻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 이 근본을 좀 아셔야 되는데 요즘에 좀 기사들을 보면은 결국 비트코인이 내려갈 때는 안 좋은 기사 헤드라인만 강하게 합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레이 갈리오 비트코인 불법화 가능성 커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를 내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정부에서 불법화를 시키나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불안 심리만 더 커져 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레이 달리오 비트코인 투자자입니다. 비트코인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더리움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투자를 해야지 안정적인 투자가 된다라고 발언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나쁜 의도로 진행을 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왜 이런 이야기를 진행을 했냐면 자,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은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고 지금 현재 달러의 가치가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 경제가 불황인 상태에서 비트코인만 단독적으로 치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각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규제를 통해서 누르려고 할 것이다. 자, 이렇게 뭐뭐 할 것이다로 이야기를 한 거지 비트코인을 불법으로 만든다는 아닙니다. 자, 실제로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에서는 2023년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을 걷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불법화를 시킨다면 불법이지만 세금을 걷는다. 뭔가 아이러니한 법안이 되고 말도 안 되는 법안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는 그냥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수도 있다라는 설로 봐주시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암호화폐가 이제 끝이다. 암호화폐는 나쁘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지금 전통시장에서 노벨 경제학상도 타고 정말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나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결국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식의 판단은 옳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폴크로그먼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정말 대단한 경제학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거는 전통금융에 대한 대단한 경제학자지 신물물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외한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떻게 블록체인이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암호화폐가 진행되는지도 몰라요. 새로운 혁신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이제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들은 기성연대가 아니라 지금 새로운 블록체인 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발언을 충분히 불안감이 작용될 만한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관해서는 항상 옹호론자와 비판론자가 공존하는 시장인데요. 요즘같이 좀 장이 좋지 않을 때는 비판론자 측이 좀 더 고개를 드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비판을 받는 이유가 누가 발명했는지 알 수 없다. 그리고 투기성이 짙다. 이런 이유들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박 의견 주셨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같은 시장에 기사 제목만 보고 흔들리면 안 되는 이유 다시 한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이슈 한번 짚어볼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슈는 이제 싸이월드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싸이월드, 싸이코인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싸이월드 코인 위아래로 요동을 치고 있죠. 기사 하나에. 일단 머니투데이 그 관련 뉴스에 따르면 싸이월드 이제 운영자인 싸이월드 Z가 이제 김태훈이랑 이제 손성민 각자 2명의 이제 대표 체제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이제 김호강 씨가 이제 기존에 이제 대표였는데 이분이 이제 이사회에서도 이제 해임이 되면서 싸이월드의 새로운 주인이 바뀌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김호광 씨는 이게 뭐 부당 해임이라고 뭐 얘기를 하면서 각종 뭐 의혹을 제기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싸이월드는 기존에 우리 싸이월드의 이름을 쓴 싸이클럽의 투자자들한테 피해가 될까봐 미리 얘기는 안 했지만 더 이상 이제 좀 도를 넘었다. 당신은 도를 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임을 하고 우리의 새로운 싸이월드로 싸이월드를 체제를 개편하고 여기에 맞춰서 블록체인 사업부를 다시 개편하면서 여기 이사에 이제 뭐 한호주 베리 인스토어 대표를 뭐 이게 임명하는 등 다시 블록체인을 개편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기존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싸이월드 분명 이제 작년에 우리 싸이월드 서비스 시작합니다. 뭐 계속 시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코인을 매수한 이유는 우리가 싸이월드 하면은 분명히 이제 뭐 BGM도 깔 거고 거기 이제 캐릭터 NFT도 우리가 그걸로 구매할 거고 이럴 때 이제 싸이월드 코인이 쓰이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는 매수를 다 해놨는데 우리 투자자분들 계속해서 기다리고만 있는 이런 상황 조금 우리 싸이월드 투자자분들한테는 조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런 프로젝트들 지금 이더리움 창시자인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비트코인 캐시는 실패한 프로젝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실패한 프로젝트라고 이제 이분이 언급을 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이제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에서 이제 하드 포크 되어 가지고 나왔죠. 그러면서 원래 기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체인 하나당 1메가바이트 용량으로 1초당 한 7개 정도 밖에 이제 전송 처리를 못하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계점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 출발을 하면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이제 8메가바이트 그리고 이후에 지금은 이제 뭐 32메가바이트로 이제 계속해서 하드 포크를 진행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으면서 이런 노드 속도를 개선해서 기존 비트코인이 1초에 7개밖에 처리를 못했던 거에 반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용량으로 거의 이제 비자 카드처럼 초당 뭐 1,700건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맞춰가는 듯한 그런 프로젝트로 이제 진행이 된 프로젝트입니다. 거기에 이제 반대로 또 이제 비트코인 SCV 있죠. 여기는 뭐 128메가바이트로 우리는 더 확장했다라고 하지만 비트코인 이제 뭐 캐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많이는 정말 필요 없다라면서 굉장히 좋게 이제 프로젝트를 뭐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비트코인 캐시를 단순히 이제 뭐 마이너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제 코인이라고 보는 거는 비트코인에 대한 조금 무지라고 생각을 되고요. 블록 사이즈를 증가시키는 이런 방안은 기존의 이제 블록체인 기술 비트코인의 창시자 이제 나카모토 사토시가 내놓은 이런 방안이라는 거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많은 성공을 이루고 시가총액으로 지금의 이더리움 가볍게 이제 이길 정도로 굉장히 높은 시가총액을 위주했었는데요. 지금 어제 기준으로는 지금 시가총액 전체 25위 조금 많이 단계가 하락해졌죠. 많이 단계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네, 여기에 있어서 창시자 부테린이 얘기한 거는 비트코인 캐시 너네 정말 처음에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지금 너네가 하고 있는 게 뭐냐? 지금 너네 프로젝트 방향성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라면서 너네 프로젝트는 정말 실패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우리가 정말 좋은 목적 그리고 정말 좋은 용도 쓰임새에 맞게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그 프로젝트가 가는 도중에 이제 방향성을 잃고 조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코인 이렇게 딱 보면은 하나 클릭해봤을 때 이 코인이 뭐 차트는 별개로 치고 이 코인이 정말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일단 백서를 읽어보게 되면 백서 클릭해보면 대부분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40장, 50장 이렇게 돼요. 뭐 30장에서 50장 정도 되는데 제가 백서를 한번 읽어보았는데 정말 한국어로 되게 쉬운 공식을 정말 되게 어렵게 써놓은 그런 백서도 굉장히 많았고요. 백서 자체가 일반인들이 이걸 기술적으로 이해하기 정말 쉽지 않고 굉장히 일부러 더 약간 어렵게 써놓은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진실성 있는 이제 프로젝트인가에 대한 이제 조금 의심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한국 블록체인 협회가 있습니다. 한국 블록체인 협회에서 이제 검토하는 대상은 얘네들이 이런 코인을 가져오면은 여기에 있어서 뭐 백서,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재정, 너네 이제 회사 재단 어떻게 재정적으로 잘 하고 있냐, 세무 잘 하고 있냐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이 코인은 정말 기술성 있고 이 프로젝트 정말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해주는 이런 한국 블록체인 협회가 있습니다. 이런 협회 등에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뭐 검증을 해주는 식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스캠 코인, 이런 사기 코인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조금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코인 트레이너님께서 한 3가지 정도의 악재를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첫 번째 이 싸이월드 이슈와 두 번째인 비트코인 캐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코인 투자를 하실 때 백서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게 과연 정말 솔직하게 적은 것인지 아니면 그럴듯하게 써놓은 건 아닌지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투자에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호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마루님. 네, 제가 이 악재를 이야기를 할 때 비트코인 비판론자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제 악재에 대한 발언을 많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실제로 이 기술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느냐를 보시면은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암호화폐가 가장 늦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바로 대한민국이죠. 미국이라든지 일본, 그 기타 선진국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라든지 그리고 또 암호화폐에 대한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은 블록체인 협회라는 곳이 있긴 하지만 좀 많은 공신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좀 아래에서 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국내도 블록체인 발전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오늘 알려드리기 위해서 호재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국내 블록체인의 발전, 어떤 발전이 있느냐? 자, 신한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신한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지털 화폐 그리고 송금 결제에 대한 특허를 출연을 했습니다. 자, 어떤 특허를 진행을 했냐면 혹시나 재난 사항으로 인해서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홍수, 지진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네트워크가 마비가 된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은행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네트워크를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진행을 하면 재난 상황에서도 결제와 송금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요. 수수료도 기존에 있는 전통 금융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통한 결제와 송금 이런 것들에 대한 특허를 출연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디지털 화폐로 지금 점점 다른 나라들이 변환시켜가는 모습을 또 볼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위안화를 좀 진작에 내세우고 지금 발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미국도 디지털 달러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원화를 지금 연구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디지털 원화가 되려면 지금 현존하고 있는 화폐의 가치보다 무엇인가 월등한 것이 있어야 돼요. 지금 현존하고 있는 화폐의 가치 중에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뭡니까? 화폐로 되어 있고 실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전쟁이 나도 내가 아나운서님에게 5만 원을 쥐어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좋은 화폐로서의 기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결과적으로 네트워크가 마비된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줄 수 있다면 그건 화폐로서의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가 마비된 상태에서 송금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을 신한카드에서 특허 출원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2022년도에 대기업의 신사업 트렌드가 블록체인과 NFT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도 지금 NFT 시장에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NHN이라든지 미래에셋 등 국내 대기업들이 2022년도에 혁신 트렌드를 NFT와 블록체인으로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너무나 큰 호재고 암호화폐 시장이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 특히 미래에셋 그룹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래에셋 그룹의 박현주 회장입니다. 2022년에 신년 할애식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메타버스 그리고 블록체인 코인은 가상 세계가 아니라 현실과 밀접한, 또 현실의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해라라고 이야기를 진행을 했고요.
자, 가상자산에 대한 수탁 회사를 만들라라고 진행을 했습니다. 수탁 회사가 뭡니까? 자, 결국은 지금 현재 각국의 은행들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커스터디 서비스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내가 보관해주고 암호화폐를 자체로 이자도 받아주고 그리고 또 다른 곳에 투자해주는 암호화폐 수탁 업체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렇게 수탁 업체, 수탁 서비스를 미래에셋그룹에서도 실시해라라고 이번에 명령이 내려왔고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금융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지금 경제 상황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여러 뉴스를 보더라도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건 이야기합니다. 그 와중에서 이 지금 현재 현실 화폐 지폐의 문제점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정말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수준까지 오기 때문에 지금 베네수엘라 그리고 터키 정말 암호화폐가 없다면 진작에 디폴트 선언을 하고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맞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전에 대한민국도 IMF 때도 만약에 블록체인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태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지금 암호화폐가 많은 나라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불가피하므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그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에 먼저 발을 내놓아라라고 이야기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대선 후보죠. 지금 대선 후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선 후보의 정치 자금을 NFT를 통해서 모금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정말 세상이 바뀌었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만이 이제 새로운 경제, 새로운 상황들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대기업에서도 2022년 트렌드를 암호화폐, 블록체인으로 잡아가고 있고 각국 정부에서도 디지털 화폐라든지 그리고 블록체인을 이용한 송금 결제 시스템을 대한 법안이라든지 규제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가치적인 관점에서는 암호화폐를 절대로 나쁘게 보시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블록체인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 큰 호재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굴지의 대기업들에서 사업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고 요즘 뉴스를 보시면 뭐 기업이나 사회, 정치 모든 분야에서 NFT가 나오시는 거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텐데요. 그래서 2022년이 더 기대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과도 한번 이 이슈 살펴볼까요? 네. 제가 이제 준비한 이슈, 아무래도 2022년인 만큼 이제 신년사, 기업의 신년사에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그들의 사업 방향성에 맞춰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왜 주목을 해야 되냐? 우리 암호화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 실적 아무것도 없는 암호화폐가 가는 시장은 이제 좀 지났고요.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각 진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그런 프로젝트와 함께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붙어서 가고 있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신년사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앞에 비트마루님이 얘기해 주셨던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 모두가 아는 정말 대기업이죠. 대기업이고 여기서 TV 신제품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이번에 이 TV 속에서 TV에 우리가 리모컨만으로 우리가 NFT를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NFT 아트를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다 파는 TV 수출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가 NFT를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을 넣었다라는 거 이제 삼성전자 측에서도 앞으로 이제 블록체인 그리고 NFT 관련해가지고 정말 이 섹터가 굉장히 핫하고 정말 섹시한 섹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사업 방향성을 정하고 그런 기능을 넣었겠죠. 또 추가적으로 NHN 정우진 대표가 이제 신년 인사에서 새 주요 이제 돌파 메시지로 이제 정면 돌파를 강조를 했습니다. NHN 이제 네이버에서 옛날에 이제 뭐 게임 사업 부문을 뭐 인적 분할해가지고 이제 만든 회사인데요. 뭐 우리가 아는 한컴 커뮤니케이션에서 이제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네이버랑 합병된 그런 IT 기업입니다. 여기서 이제 정우진 대표가 새 인사로 우리 뭐 블록체인 기술을 해가지고 우리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등 우리를 둘러싼 주변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시장을 주도하고 글로벌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변화에 정말 유연하고 이런 블록체인 기술들 많이 사용을 해야 된다라면서 정말 정면 돌파, 우리가 정면으로 돌파를 해야 된다를 굉장히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뭐 기술, 커머스, 콘텐츠 등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이제 경쟁력을 갖추자, 자생력을 갖춘 회사를 만들자라고 하면서 다양한 이제 파트너스들과 이제 협약을 통해서 그들의 이제 뭐 암호화폐 기술을 개발하자라는 식으로 메타버스에 준비하는 듯한 이런 신년사를 엊그제 발표를 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우리 이미 잘하고 있죠. 다날
다날 핀테크 약 2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는데요. NFT, 메타버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다날 페이코인, NFT, 메타버스 확장에 더 힘쓰겠다라고 하면서 SBD 인베스트먼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 만드는 SD 바이오 센서에 이제 투자를 한 그 기업인데 투자 회사에서 약 200억 원을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다날 핀테크에 투자를 하면서 앞으로 더 페이코인이 더 실생활에서 많이 쓰일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예측을 하면서 투자를 했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지금 신년사에서 NFT와 지금 블록체인, 메타버스가 지금 빠진 기업은 거의 없을 정도로 이쪽의 지금 방향성이 굉장히 핫한 2020년의 트렌드가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네, 기업의 신년사를 살펴보면 올해 경제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이 메타버스와 NFT 관련된 언급들이 나오면서 앞으로 또 올해 2022년 동안 정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겠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코인 이슈 흑과 백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코인들과 보여줄 코인들 그리고 그 섹터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마루님의 오늘의 특징주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특징주는 뭐 오늘의 특징주는 아니고요. 요즘의 특징주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이 2021년 12월에 좀 많이 내려간 거는 우리 투자자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결국에는 올라갈 코인들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이 급락을 바로잡고 지금 현재 이전의 가격 그 이상으로 올라간 코인이 있어요. 바로 코스모스라는 코인을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2, 3세대 코인들의 문제점을 좀 안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나온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건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냐면 자, 코인 너무 좋습니다. 비트코인 너무 좋고 이더리움 너무 좋고 이오스 너무 좋아요. 그런데 기존 1, 2세대 코인들의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점이냐면 바로 코인과 코인의 호환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으로 비트코인 기반의 무엇인가를 할 수 없고요. 비트코인 기반의 코인으로 이더리움 기반의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각자 생존하는 이 코인에서 서로 코인들의 블록체인을 융합시키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이 코인이 코스모스고요. 해외 코인으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사실 해외 코인은 맞지만 이 코인은 코스모스 코인의 개발자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인들의 위상을 다시 한번 더 보여준 코인이다라고 좀 볼 것 같아요. 자, 존과 허브라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간에 서로 토큰 교환을 가능하게 만들어진 코인이고요. 또 이제 아시겠지만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 것은 퍼블릭 블록체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코인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가능한 블록체인을 퍼블릭 블록체인이다라고 하고요. 코인이 없어도 되는 그 블록체인을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해요. 자, 정부에서는 코인이 필요 없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코인 업체에서 또는 블록체인 업체에서는 결국에는 그 블록체인과 코인이 접목, 융화가 돼야지만 좋은 블록체인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그 갑론을박이 있는 내용들인데 자, 그렇다면 이 코스모스는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퍼블릭 블록체인 싸우지 말고 그 둘을 연결하면서 토큰 교환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식의 상당히 좋은 의미의 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NFT 관련 코인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 코스모스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제가 코스모스를 보지만 결국에는 코스모스가 아니라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차트를 볼 때 어떠한 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물론 뭐 코스모스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적인 상승 뭐 이런 것들은 알겠지만 저는 결국 차트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 차트를 좋아하냐면 자 한번 볼게요. 코스모스가 강한 상승을 보여주다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가 나옵니다. 하락 추세를 찍으려면 기초적인 강의를 좀 간략하게만 드려볼게요. 하락 추세를 찍으려면 저점과 저점을 그대로 연결만 시키면 돼요. 자 보니까 상승 이후에 여기서부터 이 구간부터 저점을 내리면서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저점 구간에서 내가 만약에 이 코인이 올라가는 구간을 잡고 싶다라고 할 때 어떤 것들을 보시면 되냐? 이 구간에서 언제 이 친구가 급등을 했었냐? 예전의 라인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봤더니 예전에 급등을 해서 올라갔던 구간이 첫 번째가 요 라인에서 올라갔고요. 맞죠? 그리고 두 번째가 어딥니까? 여기까지 올라가고 멈췄어요. 이 구간과 이 구간, 이 사이에서 올라간 구간을 쭉 보니까 자, 쭉 볼게요. 자, 그랬더니 첫 번째 찍은 구간 보이시나요? 첫 번째 올라갔던 찍은 구간을 보이시면 하락 추세가 끝이 나고 하락 추세에서 반등하는 시점에서 그 라인을 뚫어주는 시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라인까지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그 구간에서 드디어 긴 하락 장세가 끝이 나고 이제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구나라고 판단해서 좋은 매수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라인을 돌파하니까 바로 지지 라인까지 받으면서 쌍바닥 상승 패턴이 일어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우리 투자자분들 거래량과 CCI를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거래량을 보니까 항상 내려갈 때는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이 쭉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거래량이 여기 보이지도 않죠. 거래량이 정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빠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순간에 거래량이 갑자기 터져 나온다. 조금씩 보인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상승의 추세로 가려는 구간,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 이제 매도세가 떨어져서 더 이상 나올 매도가 없어요. 그때 조금의 매수만 들어와도 강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가 매수가 나온다. 거래량이 지금 살짝 올라갔는데 이전의 라인까지 돌파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런 시점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CCI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동안 과매도 상태에 있던 CCI 여기 물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물에서 조금씩 나와서 영선을 돌파하면서 과매수까지 올라온다. 자, 이거는 뭐냐면 매수세 자체가 매도세보다 훨씬 우세해졌다는 거예요. 이미 내려간 긴 하락 추세 이후에 바닥 라인을 찍고 올라와서 이전에 상승했던 구간들, 이전에 멈췄던 구간을 돌파했는데 CCI도 올라가고 거래량도 올라간다. 이거는 이 구간에서 매수세가 많이 나온다라고 판단하시고 이 구간에서 새로운 매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구간을 보니까 지금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12월에 하락했던 라인을 그대로 똑같이 가격을 평균화시켰다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전에 제가 이 구간을 왜 찍어놨냐면 쭉 한번 볼게요. 쭉 보니까 이 라인이 두 번째 저항대 라인으로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한 돌파한 이후에 지지 라인으로 형성된 이후에 다시 한번 돌파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코스모스 같은 차트를 보면은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도 차트를 통한 매매 그리고 이슈적인 가치로 인한 상승, 그런 상승은 하락장 속에서도 결국에는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 더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를 좀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코스모스를 특징 코인으로 가지고 왔고 이러한 코인들로 인해서 잡을 수 있는 코인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늘 무료 방송에서 코인 트레이너 전문가가 강한 코인들 좀 말씀해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끝까지 방송을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교육해 주셨는데요. 일단 이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 개념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지금의 코스모스처럼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차트들 분석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신 것처럼 이 거래량을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CCI 지표를 매매에 참고하는 방법도 여러분들 매매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한번 분석해 볼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특징주는 이제 보라 코인입니다. 보라 코인 같은 경우 정말 되게 유명하죠. 보라 코인. 카카오가 뒤에 이제 붙어 있는 코인이기도 하고 일단 우선적으로 호재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보라 코인 P2E 게임에 이어서 이제 카카오 엔터 서비스에도 이제 접목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 카카오 같은 경우는 우리 가지고 있는 코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클레이튼이랑 이제 보라 코인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카카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밑에 자회사로 이제 가지고 있죠. 프렌즈 게임즈가 보라 같은 경우. 그러면서 이제 클레이트 코인은 이제 카카오 전반적인 이제 생태계를 지탱하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는 기축 통화 역할을 하는 코인으로 쓰이고 우리 보라 같은 경우는 각 엔터 산업에 이제 쓰인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우리 P2E 게임이 우리 카카오 게임즈가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게임들 등에만 쓰인다고 했었는데 그걸 넘어서 지금은 이제 콘텐츠 사업 우리가 앞으로 이제 뜨는 사업 중에 하나죠. 우리 콘텐츠 사업 앞으로 AI 뭐 로봇가 뭐 다른 걸 다 대체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웹툰 앞으로 만드는 우리의 미디어
그런 콘텐츠 사업 그쪽에 이제 관련해가지고 비콘텐츠 영역에 카카오가 투자를 진행하면서 이 보라 코인을 앞으로 쓸 것이다라는 야심찬 이제 포부를 신년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신년사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정말 굵직굵직한 대기업의 사업 방향성을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러면서 이제 최근 이제 대세가 되고 있는 B2B 게임 영역에서 보라가 우세하지만 콘텐츠 사업의 플랫폼이 이제 뭐 앱마켓, 게이트 홀더 등을 거쳐서 앞으로 소비자로 이어지는 이런 플랫폼 이제 콘텐츠 유통 구조에서 이제 보라 코인이 많이 쓰일 거다라면서 기존에 2019년 이제 7월에 이제 자체 플랫폼 보라 아일랜드를 출시해서 파인드 버드 등 이제 뭐 게임 서비스를 했었는데요. 이런 구조 방식은 무돌 코인이랑 비슷하게 무돌 코인 게임 내에 암호화폐를 채굴해서 그거를 이제 뭐 클레이튼 스왑을 해가지고 돈으로 바꾸는 이런 식의 구조를 했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콘텐츠 사업 웹툰 웹소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연예인들을 규합한 이런 소속사들 연예인들이 만든 연예인들의 뭐 친필 사인 NFT 이런 걸 파는데 이제 보라 코인이 쓰인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카카오가 기존에는 이제 뭐 문어발식 확장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문어발식 확장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주력 사업인 비트코인, 뭐 블록체인 기술의 사업에 아무래도 좀 주력을 하려는 많은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조금 업비트 기준으로 오르고 있는 종목이 많이 없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위에 한 상위 한 7개 종목 말고는 지금 비트코인이 조금 힘을 못 쓰면서 조금 전체적으로 약간 단기적으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와중에서 우리 보라 4.8% 이상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차트 한번 크게 보시면은 정말 한 200원, 250원 하던 게 지금 최고점인 한 2,000원, 1,995원까지 찍고 지금은 이제 1,500원대, 1,400원대 라인에 이제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데요. 일단 우선 추세를 한번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를 길게 보시면은 이게 지금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보라 지금 뭐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아까 비트마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점과 저점 그리고 저점을 연결해 보면은 쭉 우상향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파동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계속해서 저점 계속 높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냥 높여주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상승폭으로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차트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쭉 상승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하락 추세면 어떻게 보냐라고 했을 때 고점과 고점을 연결을 했을 때 이런 부분에 살짝 단기적으로 하락이 되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 패턴이 만들어지죠. 삼각형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평선들 다 모여 있습니다. 이평선이 모이고 삼각 수렴을 해주는 게 뭘 의미하냐? 여기서 이제 앞으로 방향성 우리가 이게 빠질 건지 앞으로 이제 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방향성이 조금 결정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방향성이 결정되는 자리가 약 이제 한 3,000원, 1,300원, 1,250원에서 1,300원대 이 정도 라인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무시하듯이 지금 강한 매수세로 이 자리에서 뚫고 삼각 수렴을 뚫고 올라오는 이런 모습 보여주었고요. 전형적으로 우리 거래량 밑에 폭발해 주면서 전형적으로 뚫고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도 노려보는 이런 강한 매수세에 들어와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강한 매수세 들어와 주었고 지금 호재도 굉장히 좋죠. 하지만 투자자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게 이런 부분, 이런 윗꼬리 부분 이미 굉장히 많이 상승해 있는 보라 어제 17%, 18%까지 이제 굉장히 많이 상승해 있는 보라를 윗꼬리에서 딱 잡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런 추세 라인을 잘 읽어보았을 때 이 부분 뭔가 거래량이 터지고 매수세가 들어올 만한 이런 자리, 방향성이 결정될 만한 자리 부근에서 미리 선점해서 매수를 발빠르게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윗꼬리 부분에서 잡으면은 물론 보라 같은 경우는 정말 호재도 좋고 차트도 좋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지만 윗꼬리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굉장히 우리가 멘탈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급상승한 코인에는 절대 타지 않는다라는 거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과매도 시그널은 CCI 지표로 과매도 시그널을 나왔는데 조금 더 여기 부분에서 올라갈 수 있긴 한데 일단은 과매도 시그널이 나왔고요. MACD도 지금 현재 매도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충 이제 1,430원 라인 정도 이탈을 한다, 좀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하시면 조금 정리를 하시고 그 라인 위로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그 시점에 한번 포착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매수 들어가는 식으로 매매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이 카카오 관련된 코인이 어떤 건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두 가지로 좀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이 카카오 생태계에서 기축 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보라 같은 경우가 이제 엔터 산업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 좀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좀 보라를 보유 중이실 것 같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 차트 분석 토대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마루님.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공략주는 제가 뭐 가치적으로 이런 코인이 뭐 이러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상 지금 구간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 가치적으로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 올라가는 게 뭐냐 이런 것들에 상당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단기적으로 노려볼 만한 코인을 좀 가지고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의 정보라든지 그리고 이 코인의 뭐 호재, 이 코인의 목적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차트를 보면서 바로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한번 노려보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인치 네트워크 차트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정말 상장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너무나도 하락만 했던 코인입니다. 처음에 상장을 하고 쭉 올라와서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7,200원에 종가를 형성한 것까지는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지만 그때 이후로 한 번도 그 위를 돌파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락만 했던 코인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하는 코인입니다. 제가 상장 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상장 처음에 시가 부분과 그리고 처음에 종가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이 라인에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상장 부분은 새로운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될 거고요. 그 지지 라인이 뚫리게 되면 엄청난 저항대 라인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자, 지금 보니까 상장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횡보를 진행을 하다가 강한 하락이 나왔던 건 있습니다. 이 구간이죠.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는 게 하락의 시작 지점, 음봉의 시작 지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되지 못하고 밑으로 돌파가 되니까 새로운 레벨에서 새로운 구간에서 하락 추세가 나왔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전에 코스모스를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하락의 추세에 대한 구간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락 추세로 쭉 꾸준히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아랫부분과 아랫부분을 찍었을 때 이 라인선에서 움직여야 돼요. 지지 한번 봤죠? 지지 봤죠? 쭉 내려오면서 지지 봤죠? 이러면서 지속적으로 아랫 구간을 맞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살짝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하락이 다시 한번 나왔을 때는 이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는 것이 하락 추세의 기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떤가요? 내려가다가 그 라인을 위에서 새로운 지지 라인을 형성을 시켰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일단은 하락 구간이 일단락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어디에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느냐? 자, 쭉 보니까 이 라인에서 지금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지지받고 올라오죠. 지지받고 올라오죠. 다시 한번 지지받고 올라오는 구간. 이전의 하락 추세에서 횡보 장세로 전환을 했다. 하락 추세가 아니라 이제는 횡보 장세고 박스권 라인을 횡보한 다음에 돌파하면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제가 첫 번째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구간, 새로운 상장 시전의 첫 구간, 요 라인입니다. 이 첫 구간을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저항대 라인이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항대 라인 쭉 볼까요? 지금 보니까 지지 라인 맞고 저항대 라인 맞고 이 저항대 라인이 62동 평균선의 추세 중심선과 중장기적인 저항대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코인을 지금 조금씩 노려본다라고 한다면 3,070원 구간이겠죠. 여기서 공략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 위에 이전에 하락했던 시작 지점 그리고 시가의 시작 지점 상장했을 때의 시가의 시작 지점 그리고 62동 평균선의 중장기적인 저항대 라인과 맞물리는 4,000원대 구간까지는 한번 길게 노려보셔도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친다라고 한다면 한 3,450원대에 단기적으로 짧게 노려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거래량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CCI 과매수와 과매도 구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보니까 예전에 내려갔을 때 엄청난 과매도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매수세가 이 라인에서 이미 끝이 났다는 거예요. 매도세가 많이 나오면서 거래량 내려가죠. 점점 매도 거래량이 나오고 과매도가 나온다. 매수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조금씩 보니까 과매도 상태가 없어지면서 조금씩 매수가 들어와요. 매수가 들어오면서 평균적인 매수 구간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구간과 이 라인의 거래량을 보시면 이전의 라인 거래량보다 지금 라인의 거래량이 더 많아요. 지금 구간은 과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과매수 상태에서 올라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라인에서 새로운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같은 박스권이지만 이 라인에서 누군가가 매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박스권 라인을 돌파할 때 한번 강한 상승이 있을 수 있구나. 단기적인 급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짧게 잡습니다. 우리가 지지 라인을 잡았기 때문에 손절가는 2,850원대 라인으로 짧게 잡고 이 안에서 대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강하게 급등하는 코인을 우리 투자자분들 같이 잡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며칠간 알트코인들이 몇몇 개씩 지금 펌핑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코인으로 오늘 1인치 네트워크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시해 주신 이 분석과 또 매수가 매도가 한번 지켜주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코인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코인은 이제 오디우스라는 코인입니다. 오디우스 많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최근에 이제 업비트 BTC 마켓에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오디우스 생소하지만 그건 일반적인 유명하지 않은 코인이 아니라 되게 정말 유명한 코인입니다. 솔라나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진 코인이고요. 이더리움 기반이 아니라 솔라나 기반인 게 좀 특이하죠. 그러면서 정말 진정한 탈중앙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소유 및 이제 아티스트들의 이제 음악 제어 공유를 도와주는 그런 토큰입니다. 뭐 사운드 클라우드와 이제 약간 좀 비슷한 이제 D앱이면서 아티스트가 이제 콘텐츠에 대한 이제 블록체인 기반을 리뷰션, 배포하고 수익화를 진행할 때 굉장히 수수료를 절감해 주면서 빠르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개방형 프로토콜입니다. 한 이 정도만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디우스 BTC 마켓에 오디우스라고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여기 떠져 있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먼저 보고 가는 편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약 거의 한 9,600억, 약 1조 정도 가까이 되는 정말 조금 규모가 큰 약간 준 메이저급 코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일단 크게 보시면은 차트가 굉장히 조금 짧죠. 짧은 이유가 BTC 업비트에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짧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하나 가격은 1,938원 정도 약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여기 바닥 부분 단기적인 바닥을 여기 외바닥이죠. 외바닥 부분을 지금 여기 유지를 해주면서 지금 2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지금 안착을 해준 모습입니다. 상승을 시작한 이후로 피보나치를 찍어보면은 0.618 라인 위에 잘 안착을 해주고 이 부분에서 지금 이 부분 밑으로 더 내주지 않고 윗골이 강하게 말아 올려주면서 지금 장이 조금 빠짐에도 불구하고 윗골이 말아 올려주면서 이 정도에서는 지금 반등을 해주겠다라는 시그널을 지금 조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0일 5일선이 다시 20일 지지해주면서 다시 위로 올라가려는 이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CCI 지수 보시면은 여기 부분 과매도가 나왔죠. 과매도가 나왔고 이렇게 지금 과매도가 나온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차트를 잡으시면 코인을 잡으시면 굉장히 위험하십니다. CCI가 약 50% 너무 밑으로 떨어지면 그것도 조금 위험하지만 한 50% 정도 선에서 이제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CCI 그리고 RSI 비율 또한 지금 약 50% 매도가 약간 좀 중립적인 상태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의 코인을 잡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여기 0.000293,439 사토시 여기 바닥 라인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차트가 너무 짧죠. 그래서 제가 바이낸스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기존에 말씀드린 손절가 라인이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 부분을 근데 일단 체크를 해보시면 잠시만요. 네. 한번 선을 잠시만 이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은 또 바이낸스 네. 차트로 봐주시는 거네요. 네네. 네. 업비트 차트가 조금 짧기 때문에 조금 길게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바이낸스 차트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투자자분들도 한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바닥을 형성해 줬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업비트 기준으로 외바닥이지 잘 보시면 이 라인 조금 얇아서 잘 안 보이는데 조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라인 잘 보시면 전 고점이죠. 전 전고점의 박스권의 저항대를 맞았던 이제 천장 라인이 지금의 외바닥을 지금 형성해주고 있는 이제 모습입니다. 이 라인 밑으로 떨어지면 기존의 박스권까지 떨어질 수 있는 조금 추가 낙폭이 예상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외화로 0.3달러, 0.37달러 정도를 이제 손절가로 잡았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정도에서 목표가 0.6달러 정도에서 이제 매수 들어가시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매도는 단기적으로 2달러를 터치를 해주고 여기를 넘는다. 여기서 이제 반매도 정도 진행하시고 여기를 넘는다라고 하시면 2.7달러까지도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오디오스 지금 현재 업비트 BTC 마켓에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코인이기 때문에 바이낸스 차트도 한번 분석해 주셨는데요. 오늘 차트 모양과 지지, 피보나치, CCI 여러 가지 지표를 토대로 다각면에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잠시 뒤에 오후 1시 반부터 코인 트레이너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도 직접 이렇게 차트 분석하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모바일 말고 PC 버전으로 들어오시면요.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실시간 방송과 무료 교육 영상 시청하실 수 있는 링크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2022년 어려운 코인 시장 내 코인 대처 방안을 주제로 코인 트레이너님께서 방송해 주신다고 하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